초라한 할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자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공연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허름한 옷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모자와 구두,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아마 실수로 들어온 거겠지? 여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걸? 할아버지는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반짝이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저기요. 피아노 칠 줄은 아세요? 공연장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그의 손을 지켜봤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단호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의 연주에 빨려 들어갔죠.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어. 저건 엄청 빠른 곡 아니야? 그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선 경지였죠. 마치 젊은 시절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30년 전 전설로 불렸던 그 피아니스트 아닐까? 할아버지의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삶이 피아노 선율 속에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십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지요. 저는 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모두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이현우. 그는 1940년대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우의 가족은 7 식구가 한 방에서 지내는 가난한 집이었고 끼니를 잇기 위해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소리를 사랑했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현우와 엄마, 현우야,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이 고구마라도 캐야 해. 어서 와. 네? 엄마, 근데 이 소리 들리세요? 고구마가 땅속에서 뽀드득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 너는 그런 소리도 음악으로 들리니?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가 음악 같아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 빗방울이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 농기구가 땅을 긁는 소리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아름다운 소리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가족들, 내일도 일을 나가야겠구만. 이대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현우야, 공부는 그만두고 아버지랑 일 도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학교 대신 바디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음악에 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마을 장터를 지나던 중 한 악기점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날 이후 현우는 그 악기점 앞을 자주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반짝이는 피아노와 그 선율은 현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피아노를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 피아노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돈도 없는 애가 무슨 피아노야? 현우는 그날 피아노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피아노를 배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죠. 그가 찾아낸 방법은 마을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오래되고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 이렇게 교회에 자주 오니? 목사님, 피아노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냥 조금만? 그럼 조심해서 만져보렴. 현우는 그렇게 교회의 피아노를 손끝으로 익혀갔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이면 교회로 몰래 들어가 피아노를 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피아노로 멋진 연주를 할 거야. 꼭. 하지만 그렇게 몰래 피아노를 연습하던 현우는 종종 어른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녀석, 교회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야. 너처럼 가난한 애가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냐? 농사나 잘 도와.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는 피아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장작을 팰 때마다 나무가 내는 소리를 따라 리듬을 익히고 밤에는 교회에서 건반을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피아노를 치고 싶을 뿐이에요. 제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의 간절함은 결국 작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열린 작은 음악 행사에서 목사님은 현우에게 연주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어린 현우의 첫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이 담긴 열정은 듣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현우를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오더니 제법 잘 치는데? 그의 노력은 점차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의 이름은 시내까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그의 열정은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 신도들이 작은 기금을 모아 현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이 돈은 많지 않지만 너의 피아노 공부에 보태고 싶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도시로 나가 전문적인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연습에 몰두했죠. 현우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근데 그 재능보다 더 놀라운 건 너의 노력인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해나아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피나는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아는 음대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연주를 잘하는 것을 넘어 감동을 전할 줄 아는구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구만. 교수님 또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여러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고 한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유학의 길. 현우는 유학 중에 새로운 음악 세계를 경험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죠. 결국 그는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우승자는 이현우. 그의 성공은 그를 바쁘게 만들었지만 그런 나날 속에서도 운명이 찾아왔죠. 현우는 한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즐겨 찾는 카페에서 그는 항상 무료 라이브 공연을 했었죠.
여느 때처럼 카페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연주를 유심히 듣던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 곡 쇼팽의 곡 맞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맞아요. 이 곡을 아시다니 피아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치만 저는 들을 줄밖에 몰라요.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현우 씨는 참 특별해 보여요.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지수 씨도 특별해요. 쇼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흔하지 않죠. 서로를 사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현우는 지수에게 특별한 연주도 선물했죠. 이 곡은 당신을 위해 만든 곡이에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희은, 희망과 은혜를 담아서 희은이라고 짓고 싶어요. 희은이는 현우와 지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현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찬사를 받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만난 운명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이 그의 흔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공했고 사랑하는 아내 지수와 딸 희은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던 도중 일이 벌어져 버렸죠.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어디 멀리라도 가볼까요? 아빠, 바다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차의 급정저 소리와 그리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벽을 뛰어넘은 트럭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주변은 온통 하얗게 보였죠. 지수, 희은아, 어디 있어?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현우 씨, 괜찮으세요? 제 가족은요? 지수, 희은이.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두 분은 그의 아내와 딸은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는 절망에 빠졌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짓눌려오는 마음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울고 또 울다 다시 기절하고 말았죠.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는 음악을 떠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희은이의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희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희은의 웃음소리도 지수의 따뜻한 손길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오로지 공허한 마음만 있을 뿐. 그때부터 그는 술에 의존하며 삶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지수도 희은이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는 연주를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죠.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릴 때마다 지수와 희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연주하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다시 무대에 서주세요.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 아무도 내 연주를 듣고 싶지 않을 거야. 그는 자책과 고립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저기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월세를 몇 달째 밀렸잖아요. 결국 집을 잃고 거리로 나선 그는 춥고 배고픈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디지털 피아노 연주를 하며 겨우 끼니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피아노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사람들에게 연주를 선사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하루는 낡은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던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사이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그의 연주를 들은 한 소녀가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기, 아저씨. 묵묵히 피아노만 연주하던 그였습니다. 왜 그러니? 돈은 필요 없단다. 돈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피아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은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은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희은이와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 소녀는 맑은 눈과 생기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저씨 연주를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피아노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소녀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 희은이도 항상 아빠처럼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왜 나에게 배우고 싶은 거니?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피아노를 배울 돈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았어요. 현우는 소녀의 말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날부터 현우와 소녀는 거리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소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르쳤고 소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제가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 이젠 감정을 담아봐. 피아노는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란다. 현우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소녀를 가르치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소녀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저도 언젠가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아노를 쳤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너를 위해서 다시 치기 시작했단다. 피아노는 단순히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되찾아주는 도구, 아내와 딸이 남긴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소녀와 함께 거리에서 작은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현우의 연주와 소녀의 밝은 미소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박수는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왜 거리에서 연주하는 거지? 그날부터 현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연주하던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음악을 통해 다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희은아,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구나.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진 달 눈물 흘리는 내 맘 사라진 너의 미소 기억 속에 남아 차가운 바람 불어 내 몸 흔들리는 건 그리움에 지쳐가 너의 기 찾아가 슬픈 멜로디 속에 우리 추억만 남아 잊혀지지 않는 너 내 곁에 머물러줘 작은 촛불이 꺼져 어둠 속에 홀로 서 너의 손길 그리워 견딜 수 없는 이 밤 시간이 흘러가도 네 목소리 잊지 않아 행복했던 그날들 꿈속에 너와 살아 슬픈 멜로디 속에 우리 추억만 남아 잊혀지지 않는 너 내 곁에 머물러줘 시간이 흘러가도 네 목소리 잊지 않아 행복했던 그날들 꿈속에 너와 살아 슬픈 멜로디 속에 우리 추억만 남아 잊혀지지 않는 너